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졸업생. 이서연 소위는 언제나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성적 때문이 아니라 군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굳건한 신념과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녀의 군복에는 단 한 점의 얼룩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의를 향했다.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견했지만 그녀의 앞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그녀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 장교가 오만과 편견에 맞서 싸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그린 강렬한 도파민을 선사할 것이다. 일장 백호 부대 새로운 시작. 푸른 산맥이 겹겹이 이어진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 그곳에 자리한 백호 부대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최전방 부대였다. 바람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리는 그곳에 이서연 소위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빳빳한 정복은 아직 부대의 삭막한 공기와 낯설게 부딪혔다. 육사 수석 졸업생이라는 명패는 오히려 그녀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안겨주었다. 여군이 최전방에 군장점에서 수선을 맡은 정비병의 입에서 튀어나온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이서연 소위. 여군 최초로 이 부대에 자원했더군. 최강호 중령의 목소리는 쇠붙이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시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넓은 흉부와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완벽한 군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서연을 안치고 부대의 역사와 규율에 대해 읊었다. 그 모든 말의 끝에는 이 부대는 남자들만의 부대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명심해, 이소위. 이 부대는 전우가 아니라 전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야. 여자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들고 들어온 건 훈련을 담당하는 정하준 대위였다. 그는 서연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최중령에게 보고를 시작했다. 그제야 최중령의 시선이 서연에게서 떨어졌다. 서연은 그의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텅 빈 방, 딱딱한 침대가 그녀를 맞았다. 창밖으로는 겹겹이 쌓인 산들이 보였다. 거친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육사 졸업식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든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이 부대에 오기 전부터 들었던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강호 중령은 능력 있는 지휘관이지만 여성 장교를 혐오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었다. 그녀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거라 애써 믿고 싶었지만 첫 만남부터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부대는 더욱 고요해졌다.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는 낮은 콧꼬리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웠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 준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최강호 중령의 냉담한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남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최중령에게,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장 보이지 않는 장벽.
서연의 부대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았다. 최강호 중령은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맡겼다. 행정 업무는 물론 새벽마다 장비 점검을 시키고 병사들의 사기 관리를 명목으로 새벽 내내 순찰을 돌게 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비고로 향했고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며 정비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톱은 늘 기름때로 검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다. 그녀의 보고서는 언제나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쓴 보고서는 정밀하고 논리적이어서 다른 간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거 이소희가 쓴 거 맞나? 무슨 대학교 논문인 줄 알았네. 정하준 대위는 서연의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최중령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보고서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는 빼고 핵심만 간결하게 써. 하지만 서연의 보고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최중령은 서연의 모든 행동에 꼬투리를 잡았다. 그녀가 병사들과 농담이라도 하면 기강이 해이해진다며 질책했고 그녀가 야근을 하면 여자가 힘든 일 하려고 하지 말라며 조롱했다.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여성 혐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최중령의 차별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연애도 포기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5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이소희님 괜찮으십니까? 어느 날 새벽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서연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다. 박민준 병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다. 네, 박 병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도 다 압니다. 중령님께서 이소희님께만 너무 하시는 거. 박 병장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잠시 그녀를 시험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최중령의 편견을 깨고 이 부대의 진정한 일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3장 작은 희망.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서연은 부대 내에서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했다. 박민준 병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병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다. 어느 날 서연은 병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다른 간부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 했고 병사들도 눈치를 보며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다. 그때 박 병장이 식판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소희님 혼자 드시면 맛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박 병장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식사 시간에 혼자 있으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알을 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어드리려고요. 그의 농담에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로 박 병장은 종종 서연의 식탁을 찾아왔다. 그는 군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나 병사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덕분에 서연은 부대원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박 병장의 도움으로 병사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딱딱한 지시 대신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였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병사들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의 노력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정하준 대위는 서연의 보고서를 보며 최중령에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령님, 이 소위의 보고서는 정말 완벽합니다. 이런 인재를 그냥 묵혀두는 건 부대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최중령은 그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렸다. 정대위, 그게 내가 이 소위에게 넘어간 증거야. 여자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선 안 돼.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강정이야. 최중령의 편견은 마치 철옹성 같았다. 서연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최중령의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만든 차가운 벽을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심정이었다. 그 벽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녀의 작은 희망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장 폭풍 전야. 부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1년에 단 한 번 부대의 능력을 평가받는 대규모 합동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 훈련의 성패는 부대장인 최강호 중령의 진급은 물론 부대 전체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중령은 이 훈련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간부들을 불러 모아 작전을 짜고 병사들에게 지옥 훈련을 강행했다. 서연은 훈련의 핵심인 통신 장비 담당을 맡았다. 그녀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녀는 작은 나사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장비 매뉴얼을 통째로 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비의 모든 회로도와 부품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중령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점검을 마친 장비를 굳이 다시 검사하며 그녀의 실수를 찾아내려 애썼다. 이 소위, 내가 점검한 게 이거냐? 벌써부터 이 모양이면 훈련 때 무슨 사고를 낼지 뻔하군. 사실 최중령이 지적한 부분은 단순한 먼지 한 톨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를 빌미로 서연을 훈련에서 배제시키려 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령님, 이 장비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을 훈련에서 배제할 명분을 찾지 못하자 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최중령은 그의 최측근인 김 상사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김 상사, 내일 새벽에 이 소위가 담당하는 장비에 가서 메인 전원 케이블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놔. 아주 미세하게. 훈련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작동을 일으킬 만큼만. 김 상사는 최중령의 명령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권위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장비고로 향했다. 그녀는 훈련의 성공을 위해 단 한 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전원 케이블을 단단히 고정하고 모든 부품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최중령의 악의적인 손길이 거대한 파국을 향한 뇌관이 될 줄은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장 폭발. 드디어 훈련 당일. 새벽부터 부대는 전투를 앞둔 군대처럼 활기로 넘쳐났다. 최중령은 매서운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독려했다. 서연은 그녀의 담당 장비 옆에 서서 무전병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훈련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모든 통신이 원활하게 연결되었고 장비들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훈련의 핵심 단계, 최중령이 중요 지휘관들과의 화상회의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검은색으로 변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개졌다. 그는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고치지 못해.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장비의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뉴얼을 떠올리며 모든 부품을 체크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회로도와는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최중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내가 육사수석? 내까짓 게 무슨 장교야?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밥이나 하러 갈 것이지 왜 쓸데없이 이런 곳에 와서 일을 망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의 입에서는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멱살을 놓지 않았다. 최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머리가 한쪽으로 휙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떤 병사도 어떤 간부도 그녀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침묵으로 이 폭력적인 상황을 방관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서연은 뺨을 감싸 쥐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와 좌절, 그리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육장 굴욕과 결단.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굴욕감이 서연을 짓눌렀다. 훈련은 중단되었고 부대 전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숙소로 돌아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 흔들리는 눈빛.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날 이후 부대원들은 그녀를 더욱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문제를 일으킨 장교로 낙인 찍었고 그녀의 불행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서연은 부대장실로 불려갔다. 최강호 중령과 그의 최측근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최중령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소위. 그날 일은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벌어진 일이야. 사과한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덮는 게 좋겠어. 부대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서연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부대 명예라는 말은 그들의 방패였고 너의 미래는 그녀를 협박하는 칼이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간부는 이 소위, 당신이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 진급 때 유리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제안은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고뇌했다. 그들의 말대로 침묵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 목소리는 그녀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령님 그리고 간부님들. 부대의 명예는 이런 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덮지 않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최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을 협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굳은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들을 뒤로 하고 부대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녀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의 결단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7장 보이지 않는 싸움. 서연은 군사보고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그날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증인들의 명단까지 첨부했다. 그녀는 이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군 내부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 조사관들은 최강호 중령의 비위를 맞추는 듯 보였고 그녀의 진술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다. 이 소위 중령님 말씀처럼 혹시 당신이 먼저 실수를 해서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군요. 중령님이 뺨을 때린 것을 본 증인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녀는 고립되었다. 그녀를 지지했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최중령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김 상사는 최중령의 지시에 따라 서연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소위님이 중령님께 먼저 대들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를 지켜주던 작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져가는 것 같았다. 최중령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간부 회의에서 그녀를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부대 명예를 실추시킨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여자가 힘든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없는 일을 꾸며냈다. 아버지가 고위직이라는데 그걸 믿고 설치는 거야. 그의 말들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매일매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외면당했고 그녀의 존재는 부대에서 철저히 지워졌다.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쌓여가는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최중령의 잘못된 행동은 정당화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곧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8장 악의적인 소문. 최강호 중령의 보복은 더욱 교활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대신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백으로 들어와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더라. 그날 통신장비 사고는 이 소위의 부실한 점검 때문이야. 그런데 중령님이 뺨 때렸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 봐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부대원들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동정에서 경멸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부대 명예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취급했다. 함께 밥을 먹던 박민준 병장조차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 병장은 식당에서 서연을 보면 멀찌감치 돌아가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외면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최중령은 그녀를 공식적인 모든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빈 서류철을 넘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존재는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다. 이서연 소위. 아, 그 사고 뭉치 말하는구나.
병사들은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서연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냈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했다.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녀는 최중령의 비열한 수법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든 거짓의 늪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최중령의 거짓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9장 한 줄기 빛.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여군 장교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최강호 중령이 분노에 가득 차 이서연 소위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고 마지막에는 뺨을 후려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군대가 아니라 깡패 조직이네. 우리 딸을 저런 곳에 보낼 순 없다. 폭행한 중령은 물론 그 옆에서 관한 간부들도 모두 처벌하라. 분노한 댓글들이 빗발쳤다. 군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서연이 뺨을 맞는 장면이 캡처되어 실렸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서연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고립된 채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하준 대위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소희, 온라인에 당신을 위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뺨을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서연은 멍하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고통과 굴욕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익명의 제보를 해준 용기 있는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군대 전체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투쟁이 될 것이다. 10장 여론의 파도. 동영상이 공개된 후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인터넷에는 여군 폭행 중령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은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백호부대로 급파했다. 조사단이 도착하자 최강호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조사단은 최중령과 서연을 분리하여 조사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최중령의 부당한 지시, 악의적인 괴롭힘, 그리고 그날의 폭행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조사단은 그녀의 진술을 경청했다. 그들의 태도는 이전에 만났던 형식적인 조사관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는 듯 했다. 서연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중령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1장 비밀의 그림자. 최강호 중령은 조사단이 부대로 들이닥치자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김상사를 다시 불러 서연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도록 협박했다. 김상사 잘 들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날 이 소희가 먼저 나를 모욕해서 내가 홧김에 그랬다고 해. 내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내 말이야. 김상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령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밝혀질 겁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최중령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그를 협박했다. 결국 김상사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그의 거짓말에 동참했다. 하지만 조사단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다. 조사단은 최중령의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 공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장비를 구매한 비리가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이전 부대에서도 여러 여군들을 괴롭히고 성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악행은 서연 한 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최중령은 이제 서연에 대한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과거의 성추행 의혹까지 더해져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자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군 장교의 용기 있는 투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12장 아버지의 방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서연은 조사단에게 진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색 코트 차림의 남자가 부대장실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남자는 뒤돌아섰다. 그의 얼굴을 본 서연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국방부 차관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아.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힘든 싸움을 하는 동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서연은 아버지가 왜 군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이곳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는 국방부 차관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다. 너는 내 딸이고.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특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이 국방부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니. 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외로운 투쟁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최강호 중령과 그를 둘러싼 모든 비리를 쓸어버릴 것이었다. 13장 충격적인 재회. 이서연의 아버지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다는 사실은 백호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최강호 중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며칠 전까지도 자신의 소나귀에 놓고 흔들던 이서연이 사실은 그토록 높은 지위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저 의장님. 최중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연의 아버지에게 뻣뻣하게 경례를 올렸다. 서연의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최중령이 서연을 바라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날카롭고 무거웠다. 박중령,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다 알게 될 겁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조사단에게 최중령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의 낡은 악습을 모두 뿌리 뽑아라.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간부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동안 최중령의 비리를 묵인해 왔던 것에 대해 두려움과 후회를 느꼈다. 서연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게.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고 고통받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털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딸이 걸어온 고통스러운 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굳건한 신념과 용기가 결국 거대한 권력과 정의를 불러온 것이다. 14장 합동조사단의 도착.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명령을 받은 합동조사단은 그야말로 철벽이었다.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최강호 중령과 그를 옹호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최 중령의 사무실은 압수수색되었고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은 샅샅이 뒤져졌다. 조사단은 최 중령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조사했다. 그들은 서연에 대한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최 중령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쳤다. 그는 과거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장비 납품을 밀어주었고 이 과정에서 부대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는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일삼고 이들을 성희롱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과거 그의 부대에 근무했던 여군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중령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전역을 선택했거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조사단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최중령을 군사검찰에 넘겼다. 부대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했다. 그들은 그동안 최중령의 폭력과 비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의 용기 덕분에 그들의 삶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15장 최중령의 몰락. 군사재판이 열렸다. 최강호 중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서연의 용기 있는 증언,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회계 장부에 남겨진 그의 비리 흔적들이 모두 그의 죄를 증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저 부대를 위한 일념으로. 그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최강호는 군 형법 제59조 직권남용 가혹행위, 군 형법 제64조 횡령 및 뇌물수수, 그리고 군 형법 제92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최중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도. 그는 한때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몰락은 서연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였다. 16장 정의의 심판. 최강호 중령의 판결 소식은 군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했던 낡은 악습과 비리에 대한 경고였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차별과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은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군 장병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모든 군부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여군들의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연의 투쟁은 군대의 오랜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최중령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부대원들도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서연을 비난하고 외면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특히 김상사는 자신의 위증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군 검찰에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이 모든 것이 이서연 소위의 용기 덕분이었다. 그녀가 만약 침묵을 선택했다면 최중령의 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다. 17장 치유의 시간.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이서연은 긴 휴가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최강호 중령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한동안 군복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심리 상담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소희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자신의 상처를 직시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용기와 희망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군 생활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군대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18장 새로운 리더십.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서연은 더 이상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위로 진급했고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복귀를 맞이하는 부대원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그녀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존경했다. 서연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딱딱한 지시 대신 먼저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계급이 아닌 존중으로 부대원들을 대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다. 병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 계급은 의무를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연설은 부대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시에는 진심으로 복종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백호 부대는 낡은 악습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장 복귀와 재건. 1년 후 서연은 다시 백호 부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제 대위였고 부대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폭력과 비리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서연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는 부대 내에 익명 상담 채널을 만들어 병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병사들이 끙끙 앓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서연의 노력은 부대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이제 백호 부대의 진정한 리더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부대에도 전해졌고 많은 부대장들이 그녀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백호 부대를 찾았다. 서연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군인을 넘어 군대 전체의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20장 용기의 상징. 이서연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군인이 되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서연 대위님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군대 내 성차별과 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 광고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투쟁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정의와 용기를 배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무시했던 최강호 중령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에필로그. 시간은 흘렀고 이서연은 이제 백호 부대의 중령이 되었다. 그녀는 그날의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부대원들과 함께 푸른 산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다. 그녀의 투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 소리는 그녀의 투쟁을 그리고 그녀의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